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일 김광철입니다. 오늘은 8월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늦더위가 몰려오는 8월에 시청자님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고위 소식통이 전해온 긴급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북한은 부패와 거액의 애화 횡령을 제목으로 내각 사무국 보위부장을 전격 처형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고위 소식통의 육성 녹음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식통 보호 차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녹음만 들려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장사고 보이부 그 부장 새끼 두 새끼 있지. 3일 만에 붙들어서 그랬잖아. 딱 허리 딱 꺾고 병신 만들고 영산 뒷산에서 그 보이부로 나가고 고란에다 갖다 구경시키면서 십자가 세우고 두 새끼 못 맞아라 죽였단 말이에요. 너무 결나니까. 소식통은 이번에 중앙당 조직 지도부 김여정 일부부장위에서 최종 재가된 이번 공개 처형 사건이 어떻게 발단되었고 또 처형된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어떻게 처형했는지 자세히 전해왔습니다. 먼저 이번 공개 처형 사건이 어떻게 발단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개 처형은 최근에 적발된 중앙당 그리고 보위성 간부들이 대거 연루된 해산 금괴 사건 이 조사 결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30일에 자유아시아 방송도 북한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7월 초에 양강도 해상시에서는 말입니다. 상당한 양의 금괴를 중국에 넘기려다가 여러 명의 일당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금괴 밀수는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압수한 금괴의 양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kg. 체포된 밀수 관련자들만 해도 모두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산에서 벌어진 사건이 어떻게 도대체 평양에까지 불똥이 번졌는가? 그건 바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금괴의 주인과 출처 그리고 그것을 국경에까지 운반한 경로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조사 결과가 외부에 조금 노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 금괴의 진짜 주인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중앙당 39호실 간부들과 산하 금강관리국 고위 간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금강관리국 당비서를 비롯해서 금강관리국의 모모한 간부들이 연루되었는데 이들은 북한에 있는 수십 개의 금강산들에서 금 생산을 직접 맡아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인지라 이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금을 빼냈으니 오죽이나 그러면 이들은 평양에 앉아있는 관리들인데 어떻게 금강산들에서 생산되는 정광 또 그것을 금괴로 만드는 재련소 이 과정들을 다 조성해가지고 금괴를 이제 꺼내서 착복했을까요? 금정광의 생산량과 그것이 품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련해서 얻어지는 금정광의 숫자 이걸 조작해서 문서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도 단번에 한 게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조금씩 비밀리에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이 비리 사건에 금강관리국을 직접 담당하는 당 39호실 담당 과장이 연루됐기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금강관리국 당비서와 부국장은 금괴를 모기에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산하 금강산들에서 노후된 설비들을 현대하기 위해서 내부 자금을 조성한다라고 내걸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착복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수법은 참 노련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금강이 어딘지 압니까? 네, 평안북도 운산강산입니다. 그리고 항해북도 홀동금강, 평안북도 대유동 금강산, 평안남도 성흥금강, 한경남도 상농광산 등 북한의 아주 굴지의 금강산들을 포함해서 모두 46개의 크고 작은 금강산들이 바로 조선 금강관리국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금강관리국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바로 중앙당 39호실이고요. 조선 금강관리국 산하에 매 도마다 금강관리국이 있습니다. 이 도금강관리국은 지역의 금강들에서
금을 제대로 캐고 정광을 제대로 추출하며 그것을 문천제련소에 있는 중앙당 39호 제련소까지 운반하는 등 이 생산들을 직접 맡아 하는 기관들입니다. 금정광은 어떻게 뽑는가? 이들이 종종 이제 현장 지도를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타고 내려간 승용차에다가 바로 그 조절한 금정광을 옮겨 싣고 부족되는 수량은 품위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금괴의 양에서 맞추는 이런 방법으로 김정은을, 그러니까 김정은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은퇴가 가까우면서 이들은 부정적으로 빼내서 쌓아놓은 이 금괴를 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금강관리국은 금을 생산만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파는 건 39실 산하의 다른 중앙무역기관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인가 직접 팔질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만 북중 국경의 밀수 통로를 통해서 실현하는 이런 방법을 잡았다네요. 이를 안전하게 성사시키려면 국경을 통제하는 국가 보위성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타선하고 바로 선을 놓은 것이 이번에 처형된 내각 사무국 보위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르면 북한은 일체 금괴 수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밀수를 통해서 엄청난 금괴가 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이야말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라도 금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반출하는 금괴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20톤 내지는 25톤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8억부터 10억 달러 사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에게는 가장 확실한 통치 자금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금괴와 유색금속 정강들을 받아들이게 꺼려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무역기관들까지도 중국 당국의 묵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중 국경에서 이 개인 거래로 포장된 금괴 및 정광 밀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해 초에 우리 남한이 한 언론이 직접 카메라를 메고 이 현장을 찍어가지고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소시통은 밀수 현행범들은 내각 사무국 보위부장의 지시를 받은 보위부 측근이 내준 이 전용 차량을 타고 금괴를 평양에서부터 해산까지 운반하였고 또 해산 보위부 모 과장이 현지에서 이 작전을 암암리에 지휘했다고 합니다. 다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 사건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평양과 해산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형된 사람은 누구들일까요? 전해온 바로는 이번 사건의 주요자들로서는 금강관리국 당비서인 김천성 그리고 내각사무국 보위부장 서가병 그리고 중앙당 39실의 담당 금강관리국과 또 보위부 안에 적지 않은 간부들이 아마 연루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관리국 당비서 김천성과 그리고 내각사무국 보위부장 서가병은 같이 김일성 보위부대인 호위사령부 출신들이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깝겠죠. 내각사무국 보위부라고 하는 것은 내각 중앙기관들을 전체 관장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각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밑에 실국장들, 과장들까지 이 사람들이 해당 행위, 당을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반국가 행위들, 애국가의 내통, 또 특히들 간부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부정부패, 뇌물행위 이런 것들을 내사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위성 안에서도 내각 사무국 보위부 여기는 아주 손꼽히는 기관이고요. 보위부장 서가병은 지금 국가 보위상을 하고 있는 정경택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제 이 불똥이 튀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각 사무국 보위부장 서가병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금괴 밀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위성 국경경비대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들을 또 포섭하고 금괴를 안전하게 중국에 넘길 수 있는 루트 이걸 확보하고 본인들은 얼굴을 내대지 않으면서 대리자를 시켜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최종적으로 개시했는데 이게 운이 따르지 못했는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을 내부 고발한 국경경비대 현지 장교는 사실은 이 금괴를 갖다가 중국 대방한테 넘기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이번 일이 대가로 중국 화폐로서 10만 위안이 차려지게 돼 있는데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도 아마 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돈 먹을까? 혹시나 생긴 뒤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서 아마 선택을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바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세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처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중앙당 조직 지도부와 국가 보위성이 연이어 교차검열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단속한 민수품들 속에는 소량의 백금까지도 들어있는 것이 사실 사건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백금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전략물자인데요. 이거 버젓이 국경연선까지 들어왔으니 사건이 더 각광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또 무마하기 위해서 모종의 압력과 뇌물까지 동원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은 김여정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제 최근 들어서 어느 간부라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불안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너무 이제 우심하다 보니까 지난 2월 29일에 김정은 주재하의 당 정치국 학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중앙당 조직 지도부 간부들을 포함해서 당 간부 양성 기관의 일꾼들 속에서 저질러지는 특대형 뇌물 부패 사건 척결하자 이것을 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직 지도 부장이었던 이만건 그리고 박태성 둘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을 전부 해임하고 철직하고 강도 높은 법적 처벌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봤더니 2월 달에 떨어졌던 이만건 부위원장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방영을 했죠. 7.27 노병대 주석단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이 바로 뒤쪽에 착석하였는데 또 그가 또 참석해 이런 거 공보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 고위 간부들도 생활이 어렵기는 아랫사람들보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위 간부들일수록 달러가 필요합니다. 은퇴하면 꼭지 떨어진 오이 같으니 자리에 있을 때 노를 위해서 큰 묵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간부들끼리 돌아가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 풀기가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마음껏 움켜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먹어도 분수껏 해야죠. 이번처럼 너무 어처구니 없이 통일 크게 해먹다 보니까 단단히 걸려들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번 사건을 원수님 혁명 자금에 손을 댄 것 역적행위고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배은망덕이다. 범죄자들 모조리 법대로 엄격히 처리하되 중앙의 간부들을 참가시켜서 시범게임으로 공개처형하라. 그리고 내가 그만할 때까지 끝까지 파헤치라고 최종 재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앙당 39실과 금강관리국 그리고 곁불이 맞아서 대운관리국을 비롯한 이 숱한 무역기관들과 대은행들 그리고 보위부의 간부들이 지금 다 이 자수하는 비판서를 받아내고 있으며 분위기가 보통 심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보름 넘게 진행된 이 고강도 조사 과정에서 금강관리국 당비에서는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부국장은 조사 과정에 정신이 회개닥 돌아서 식물인간이 됐다 합니다. 결국은 내각 사무국 보위부장이 이번 공개처형장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지난달 7월 23일 평양시 용성구역 어운동 사직관이라고 있는데 그 뒷산에 중앙당은 과장급, 내각은 국장급 이상, 그리고 무역기관과 중앙급 기관장은 기관장, 그리고 국가보위성의 간부들 3,00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조사관들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이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 내각 사무국 보위부장을 질질 끌고 나와서 처형대다 세우고 탕탕 공개 총살했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청에 참석한 중앙당 간부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다 넋이 나간 것처럼
아마도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 같습니다. 총살 직전에 김여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지시문이 전달됐다고 하네요. 지시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김여정이 당 조직부 제1부부장이 되어서 단행한 첫 번째 이런 피비린내 치고는 너무도 독하고 몸서리칩니다. 그냥 처벌하면 되지. 꼭 제 애비와 제5랩이 하던 그 흉내를 내서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니 말입니다. 네, 대북소식통이 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망해가는 집안 싸움 잘날 없다고 북한이 올해만 들어서서도 서너 차례 김정은이 측근들과 고위 간부들이 목을 치고 처형하고 감옥에 끌어가고 있으니 이제 망할 날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면서 오늘도 저희 튜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